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을 때 공무집행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실제 상담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막상 경찰관과 맞닥뜨린 순간 어디까지가 적법한 권한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현장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은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심 검문입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붙잡고 캐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범죄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체포도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데려갔다면 이는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위험 상황에서의 제지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려 하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은 이를 직접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팔을 잡거나 밀쳐서 떼어놓는 정도의 물리력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상황이 끝났고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과도하게 제압하는 경우라면 그 순간부터는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경찰 권한에 포함됩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은 대상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여야 하고 이를 빌미로 대상을 경찰서에 붙잡아 두거나 한다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체를 제압하는 물리력도 적법한 범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질문 상황과 달리 강제력이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정리하자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는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했는데도 사실상 강제로 연행하는 경우, 위험이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강제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공무집행방해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신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과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범위였는지를 진단받은 이후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